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학전공 염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요하게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농업사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선시대 사회와 생활이라는 과목하고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사,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 역사 이렇게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국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역사학 자료탐구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여러 학생들과 더불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우리 수강생들이 주제를 정해갖고 발표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데 중요한 그런 시사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발표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이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문헌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서 유물과 유적들도 살피고 현장에서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만나서 그런 유물 유적이 현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는, 그래서 그 전공 세미나의 현장 실습 과목이라고 하는 게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를 확장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전공 세미나 및 현장 실습 과목을 이렇게 그 담당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최근에 다녀온 강화도 지역입니다. 강화도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19세기의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또 짧은 시간에 이동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려시대 궁전지라든지 또 고려시대 왕릉으로 추정되는 곳도 살펴봤고, 조선시대 그 외교장가 그 복원한 곳도 살펴봤고요. 개항기에 그 성공의 성당들도 살펴보고 또 당시에 신미양요, 병인양요의 그런 전적지들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사의 주요한 흐름들을 강화도 지역에서 여러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닌 게 굉장히 오래 전인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 당시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료들 또는 선후배들과 더불어서 책을 읽고 토론하던 기억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서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좀 피력을 하고 또 서로 주장이 이렇게 어긋나면 반박도 하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던, 이게 공부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떤 그 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시사적인 문제,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선배 후배들과 더불어서 토론했는데 그러한 어떤 기억들이 이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학부 시절에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어느 시대에 어느 분야를 전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좀 중심적인 부분은 조선시대로 정했습니다. 조선시대가 개항 이후에 한국사가 크게 변화하던 직전 시기이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기반들이 그 이후에 개항기를 거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그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 한국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데, 그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사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공 시대를 정했고요. 사회경제사, 특히 이제 농업사를 공부하게 된 거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산 분야였죠. 1970년대까지도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변화와 그 흐름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역사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공부해야 될 분야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선시대 농업사의 그 연구 주제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에 있는 대동강 그 강 가운데 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섬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섬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갈대밭이 됩니다. 갈대밭이 돼서 서로 사람들이 주고받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거를 그 섬 강변을 갖다가 둑을 쌓아가지고 답을 만들어요. 답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경작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강 속의 섬들이 점차 인위적인 개간 과정을 거쳐서 논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걸 조선시대 그 18, 19세기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장부도 정리하고 문서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그 문서와 장부 이런 걸 보면서 이 섬이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논으로 변했는지 그걸 살펴봤던 그런 그 연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조선시대 농업사에서 아직도 좀 해명이 많이 안 된 분야가 양전 사업과 양안 작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조선시대에도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게 양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사 과정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는데 그게 양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양전 사업의 내용도 달라지고 양안 작성의 어떤 성격도 조금씩 변해 나가요. 그리고 그런 중앙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들, 각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그 주체들도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는데, 이것들도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양전 사업의 어떤 흐름과 양안 작성의 특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연구도 좀 오래 하고 교육도 오래 하고 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도 보고 또 학생들과 면담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에서 학부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공부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에서도 이걸 내가 좀 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도서관에 파묻혀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었구나. 좀 그 파헤치는,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MT라든지 뭐 답사라든지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또 자기의 시각도 넓히고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그런 공부와 활동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갖고 진로도 잡아보고 또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도 모색해보는 그런 그 활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